조합원 명부가 왜 필요한지,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. 근데 그 몇 분이 저한테 이번에 88 대책 좀 제가 뭘 찍고 싶어도 내용이 없어요. 내용이 전혀 없어요. 이게 뭘 건덕지가 없어. 근데 법령 개정 사항인 건 다들 아실 텐데, 법령이 제가 보기엔 개정돼도 문제인 게 뭐냐면,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, 재개발 정비사업 부분에서 그 한 가지가 그 저거 기본계획하고 구역지형을 묶어서 한다는 거.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돼요. 이거 어떻게 묶으려고 하는 건지. 이게 지금 업무 부서가 한쪽은 서울시고 한쪽은 구청인데, 입안이 이걸 묶는다고 하면 그 업무를 어디로 넘긴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. 구청에만 한 10명씩만 잡아도 240명이 있는데, 그 업무를 서울시한테 다 넘긴다는 건지, 아니면 서울시 기본계획 권한을 넘긴다는 건지도, 그 법령 밖에도 제가 보기엔 문제고, 또 하나가 분양 신청하고, 분양 신청이 아니고 사업시 인가하고 관리처분계 묶는다고 하는데,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. 물론 빈집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그건 묶여 있는데, 분양 신청 기한이 법에 아예 없거든요. 그 앞쪽에 있는데, 얘는 분양 신청 기한에 법조항이 딱 있는 거를 그걸 삭제해서 앞으로 넘긴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결론인 즉슨 이번 88 대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용이 전혀 없다. 다룰 것도 없다. 이게 제 생각이에요. 이제 9월 달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지금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님하고 지금 재개발 찐 스토리 1기 해서 진행을 했는데, 저희 회원님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되니까,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,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지금 역세권 사업은 이론적으로만 했지 실무를 구청과 다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이진우 대표님이 지금 실무를 부딪히고 있어서 정말 들을 얘기가 많더라고요. 저번 주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운영 방침사항에 있는 문구들이 이게 그냥 저 혼자 추정하는 거랑 실제로 구청 담당자랑 티카티카한 거가 또 다르더라고요, 얘기가.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, 뭐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. 뭐 해봤어? 뭐 이런 얘기 했더니, 이거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를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한 가지 건진 거는, 만약에 이게 역세권 활성화랑 역세권 장기 전세 두 군데가 다 되는 현장이면은 뭘 먼저 서류를 넣을 것이냐. 네, 그 팁 하나 얻었어요. 활성화를 넣어보고 안 되면 부서 바꾸자. 네, 그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. 예.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, 이건 수업이라기보다 그냥 현장의 얘기들을, 현장에서 실무를, 실제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다루면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. 저희 회원님들은 그냥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은 결제해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. 홍보 하나 더 드릴게요. 이번에 책을 저희가 다 탈고를 해서 디자인까지 맞춰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인쇄 들어가거든요. 지금 제가 재개발 책 관련된 거 보니까 없더라고, 전혀. 근데 이건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김종환 본부장님이 쓰신 건데, 반은 쓰시고 또 반은 또 이제 기자분들 자료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, 근데 그 수업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, 그다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나가게 되면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것 같아요. 조합원 명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건데,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근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좀 볼 건데요.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는 다 노가다예요, 노가다. 근데 우선 뭐 거기에 이제 다 엑셀로 다 만들면 뭐 누가 소유자인지, 그다음에 어떤 나이대 가지고 있는지, 그다음에 소유권이 몇 번 바뀌었는지,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, 중요하다면 좀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, 그러면 좀 제 경험상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. 예.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이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좀 손바뀜 많은 동네들이 오히려 동의서가 잘 나와요. 그리고 면적을, 전체 면적을 뽑는 거가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노후도 중요하고요. 이걸 다 이제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몇 가지 프로테크를 쭉 보니까 다 달라요. 근데 다른 이유를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못 뽑아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데이터를 잘 못 불러오는 것 같아요. 너무 실시간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. 여기 합성동 같은 경우 보면 교회 건물 있잖아요. 교회 건물이 구역에 들어와 있는, 걸쳐져 있는데, 데이터를 뽑아보면 세 동으로 나와요.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한 동으로 돼 있어요. 이런 게, 노후 계산할 때 세 동이면
모수가 3이 되니까.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직접 뽑아봐야 되는데, 그 뽑는 방법들을 왜 뽑아야 되는지, 뭐, 이거 하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도 나오는데, 이건 아주 분양자격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고, 공시지가를 다 하나씩 뽑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, 공시지가가 다 뽑아지면 이제 총합이 잡히거든요. 그럼 총합이 잡히면 적어도 이 땅의 값어치가 얼마짜리다라는 게 대강 잡혀요. 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총합이 만약에 100억이다. 그러면 여기 땅은 그래도 나중에 개발 사업할 때 한 150억 정도는 되겠구나. 뭐 이렇게 얼추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전체 분모를 잡는 거.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어떤 형성되어 있는 군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.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4평 아파트가 만약에 뭐 800세대고 48평 아파트가 만약에 200세대다. 그러면 조합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24평에서 나와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면 표를 다 그쪽 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어떤 물건들의 군이 제일 많느냐가 이걸 판단하는 거는 조합장이 누가 될지,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쪽에서 반대가 형성이 될지, 뭐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 경우에 뽑아봤더니 단독 비율이 좀 있다. 근데 단독 비율도 봤더니 단독 비율이 뭐 이렇게 전월세가 잘 나가는 쪽이 좀 붙어 있다. 뭐 거긴 그렇지 않지만 뭐 주변 학교가 있다든가 해서 뭐 그런 건 반대하잖아요. 이제 그런 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해야 돼요. 근데 이런 거를 안 하죠, 보통은.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.